안녕하세요. 저는 딥마인드에서 화제가 됐던 알파고에 이어서 금년도에 이제 코딩 작성해주는 알고리즘으로 개발한 알파코드 관련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자연어처리팀 백지윤이라고 합니다. 아이린님, 정원님, 상훈님께서 이제 발표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하는 중간중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딩을 작성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려는 목적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더 생산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 분들이 코딩 교육을 받을 때 더 접근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자동 코딩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은 단순한 몇 줄의 코드를 작성하는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 이해를 기반으로 사람처럼 복잡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코딩이 이런 간단한 그냥 뭐 몇 줄짜리 코드만 할 수, 작성할 수 있었다면 이제 실제 알고리즘 대회처럼 인풋과 아웃풋 값이 주어지고 어떤 문제 설명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해야만 풀릴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 부분은 잘못 나왔는데, 네, 이거 트랜스포머 이 글자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보니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n 골뱅이 k가 의미하는 것은 총 k개의 후보군들 중에 n개의 알고리즘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문제당 이제 10번, 그러니까 n번 정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리밋을 제한해두고 왜냐하면 이제 무한하게 제출하면은 결국에 이 모델이 만든 그 코드 중 몇 개는 분명히 맞출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출 개수에 제한을 두는데, 총 K개의 후보군들 중에서 그래서 일부를 골라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N번 제출했는데 최소 한 번 이상 통과가 되면 해당 문제는 맞췄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모델 정확도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방식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리트레이닝의 사전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의 경우, GitHub에서 이제 퍼블릭 레포지토리로 있는 2021년 7월 14일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로 작성된 모든 코드 파일들을 포함하였고, 다만 이제 1MB보다 크거나 1000자 이상의 코드가 적혀 있는 파일은 아마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된 코드일 거라고 추측하여 필터링하기 위해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 이 자체가 이렇게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 문제 관련 데이터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디스크립션 투 코드넷 같이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 관련해서 그 해당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플러스 코드포스 사이트에서 스크랩한 데이터를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코드포스 데이터의 경우 이제 알고리즘 문제 그리고 정답 모범 답안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었고, 근데 이 중에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메타 정보를 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학습에는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타데이터 중에도 이제 포함시킨 게 있어서,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포스 데이터 경우, 그런데 기존에 공개된 테스트 케이스 수가 너무 적어서 실제로는 틀린 알고리즘인데도 한 네다섯 번 이제 운 좋게 통과한 후로 그냥 그 통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false positive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문제마다 추가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뭐 뮤테이션 시키거나 바이너리 답안인 경우는 비트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치거나 어떤 정수값이 답이 뭐 있으면 그거를 랜덤으로 증가 혹은 감소해서 이제 인풋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정답 코드 한 30개 정도로 돌려서 나온 아웃풋 값을 획득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결국에 샘플을 생성하고 이제 최종 알고리즘 대회에 제출하는 과정까지가 이제 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차별점으로 이 논문, 이제 이 해당, 모델 개발할 때 제시한 게, 파인 튜닝, 부분에서 약간 이러한 좀 테크닉들을 사용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하였다 이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필터 앤 클러스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필터 앤 클러스터 부분이 조금 핵심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이제 구조를 갖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 설명 부분을 인코더에 넣어서 디코더에서는 이제 그 솔루션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였는데 그래서 바이디렉션 양방향으로 이제 그 어텐션이 가서 그 디스크립션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그리고 인코더는 여기 보시면 인코더 레이어는 되게 디코더 레이어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 디코더는 직접적으로 그 솔루션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어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대한 그래도 학습이 그 빠른 프로세스로 효율적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쉘로 인코더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코더는 얕게 하고 디코더를 깊게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쿼리 어텐션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어텐션은 이제 어텐션 헤드별 쿼리는 다 다른데 키 밸류는 동일하게 사용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크나이저는 센텐스 피스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쿼리 어텐션의 경우 이처럼 이제 헤드별로 이제 각 쿼리는 다르지만 키랑 밸류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학습의 경우 흔히 트랜스포머에서 하는 사전학습 과제를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여서 인코더에서는 MLM 태스크를 사용하였고 디코더에서는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과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빌리언 파라미터 모델의 경우는 이렇게 배치 사이즈와 스텝 수를 가진 것을 아실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모델 사이즈가 매우 큰 모델의 경우는 이제 리소스 부족으로 해당 연구 이제 논문이 완료될 때까지는 학습이 완벽하게 진행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아담 계열의 옵티마이저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파인 튜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코더에서는 MLM 태스크를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태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디코더에는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학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크닉들을 사용했는데 이 논문에서 사실 처음 처음 개발한 뭐 테크닉은 아니고 기존 논문에 있는 것을 토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템퍼링 같은 경우는 약간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때 조금 적용하는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제 최종 아웃풋이 나온 그 확률 값에 그 0.2 정도로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좀 이제 그 아웃풋이 너무 튀지 않게 값들을 다 좀 스무딩, 이제 값들 튀지 않게 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밸류 컨디셔닝 앤 프레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그 메타데이터에서 완전히 삭제하진 않고 포함하는 게 있다고 한 부분인데 그 각 제출 이제 아무래도 학습에 그 성공한 그 코드와 실패한 코드를 모두 넣다 보니까 그 모델이 헷갈릴까봐 각 제출 코드의 성공 실패 정보를 그러니까 인코더의 인풋 즉 설명 부분에 같이 집어넣어서 제출 결과를 맞추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존에 이제 있었던 제시된 방식인데 학습에서는 아무래도 그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잘하는 게 목표지만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실제로 이제 정답이 되는 코드를 결국에 생성해내는 게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 차이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토큰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핵심인 이제 코드들을 잘 매칭해서 정답을 이제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 값을 가진 토큰에 이제 더 집중하도록 이렇게 좀 하는 방식이 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으로 파인 튜닝 시킨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솔루션으로 제출하기 위한 샘플들을 굉장히 많이 생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논문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절반은 파이썬으로 된 샘플을 생성하였고 절반은 C++로 된 샘플을 이제 이 모델에서 샘플을 아웃풋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논문에는 과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사실 이 설명이 결국에는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어서 이렇게 일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그 각 모델이 뱉은 수많은 이제 샘플 중에 우선 1차적으로 필터링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알고리즘 문제에서도 그 example 케이스는 실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다 제공하니까 거기서 통과하지 못한 코드들은 모두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99%가 이 단계에서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클러스터링이란 방식은 우선 기존 이제 알고리즘을 제출하는 데 사용하는 모델이 아닌 테스트 인풋 제너레이션 모델이라는 모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델을 통해서 이 모델을 통해서 나온 인풋 값을 아니다. 그 테스트 인풋 제너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인풋 값을 이제 생성해서 이 값들을 각 코드에 넣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코드마다 모두 이제 아웃풋이 아무래도 동일하진 않았을 텐데 정답인 코드도 있고 정답이 아닌 코드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웃풋 값이 동일한 코드들이 서로 이제 비슷한 알고리즘이나 비슷한 그 해결 클러스터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수가 많은 순으로 이제 그 라지 사이즈부터 스몰 사이즈까지 각 클러스터에서 그 총 이제 10번 제출할 수 있다 보니까 각각 한 개씩을 이렇게 뽑아서 10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선정하여서 그 10개의 코드를 최종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부분부터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된 그 9빌리언이랑 어, 해당 사이즈를 가진 알파 코드 모델이 성능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네, 410억이랑 9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이제, 9억 개, 네. 그래가지고, 네. 41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알파 코드 모델과 그 9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알파 코드 모델을 앙상블을 한 것을 기준으로 이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10개의 콘테스트의 평균 값이고, 보시면 한 상위 절반 정도 되는 성적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확실히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이 이제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맞춘 개수인데 이제 점점 어, 값이 이제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개수가 이제 이제 많이 맞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그 여기서는 그 데이터셋에서 그 학습할 때 그 문제를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지 그리고 솔루션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지인데 확실히 이제 문제도 다양해지고 이제 솔루션도 다양해졌을 때 이제 실제로 푸는 것도 더 잘 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면 이 패스 골뱅이 K는 10번만 제출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거를 다 제출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훨씬 유리해서 그 10번 제출이 아니라 그냥 다 제출했으니까 샘플로 나온 것을 그 중에 하나 이상은 그래도 각 문제마다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샘플링 스페이스가 커짐에 따라서 가파르게 이제 솔루션 이제 더 잘 맞추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거 보시면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모델이 그 example test에서 적어도 하나의 샘플 이상은, 그 하나의 샘플 이상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소한 한 개 이상이 그 example 테스트를 통과하는 건데, 이게 되게 높게 나온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필터링이랑 클러스터링을 아예 하지 않았을 때 보시면 굉장히 당연히 필터링이 아무것도 안 된 거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솔브 레이트이 낮은데 결국에는 당연히 그냥 모든 것을 제출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 제일 솔브 레이트이 높았고 그 다음은 이제 필터링하고 클러스터링까지 다 한 다음에 그 중에 10번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존 자동 코딩 생성 AI들과 이제 알파 코드를 비교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델마다 그 성능을 측정했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대로 성능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기존 모델에서 사용한 방식을 맞춰가지고 성능을 비교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이제 알파 코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기존 모델들보다 네, 상당히 인트로덕터리 태스크를 제외하면은 코덱스보다도 이제 성능이 계속 우수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거 보시면 근데 실제로 알파 코드가 자기가 이제 뭔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통으로 어떤 것을 암기만 잘해서 뺏겨가지고 그러면 제출한 것은 아닐까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 각 각 파일에 각 코드들 중에 제일 긴 문자열을 가지고 그 문자열이 실제 모델이 뱉은 것과 원래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있던 것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분포로 이렇게 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드의 긴 부분들이 계속 유사하다면 모델이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 암기해서 그런 코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우측이 실제 사람이 작성한 코드고, 코드를 가지고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좌측이 AI 모델이 네, 작성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파란색이 사람이고, 알파 코드가 오렌지색인데, 실제로 이제 분포도 오렌지색하고 이제 파란색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실제 사람도 그러고, 이제 AI 모델도 그러고, 되게 실제 솔루션 중에서 이렇게 긴 부분이 겹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뭐 뺏겨서 뭐 코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거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처음에 9빌리언이랑 41빌리언이랑 앙상블 했다 했었는데, 아, 그거는 왜 네네. 해야 됐던 건가요? 어, 뭔가 뒤에 이게 결과는 그런 결과가 없은 것 같아가지고. 어, 네네. 이 41빌리언하고 9빌리언 이제 모델을 앙상블하는 거 이제 왜 그 이유 여쭤보신 거죠? 예. 아, 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모델 사이즈를 가진 알파 코드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냥 뭐 딱히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뭐 모델 사이즈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실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델에서 뭐 41빌리언과 9빌리언을 뭐 섞은 그런 이유가 막 특별하게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개를 조합해보고 제 생각에는 제일 성능이 좋은 게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파라미터 스케일 간의 앙상블한 결과를 리포트한 거는 혹시 있나요? 이거에? 어, 제가 관련해서, 막 앙상블 관련해서 사실 논문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논문 좀 더 찾아보고, 혹시 있으면 이제 같이, 이거 발표 끝나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아무래도 이게 자동 코딩 생성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계속 개발했을 때, 장점과 그리고 단점이 무엇일지 이런 부분을, 뺄 수가 없어서 그 논의점으로 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해당 그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이게 기존에 있는 GitHub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소유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적 재산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AI 모델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막 특정 경향의 코드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이애스가 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한 그 데이터가 굉장히 옛날에 쓰던 데이터고, 옛날에 짜던 방식으로 이제 된 코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안에도 취약한 안 좋은 코드를 생성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장점으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드를 작성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실제 아웃풋 값을 사람이 이제 다 이해하는 코드다 보니까 아웃풋 값을 더 잘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논문에서는 장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했는데, 제가 알파코드 리뷰한 블로그에서는 막 이 부분을 좀 비판한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알파코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기만 하면은 그 어떠한 솔루션이든지 간에 충분히 잘 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블로그에서는 결국에 그냥 그 학습한 범주의 데이터만 결국에 가지고 그것을 뱉어내는 한계를 뭐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 논문에서는 이 자동화 코딩을 만들어 두면은 이게 뭐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조금 전에 들리시죠? 네네. 네네.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었는데, 네네네. 다른 조원분께서 지금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300밀리언이랑 1빌리언이랑 3빌리언이랑 9빌리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클러스터링까지 해서 41빌리언까지 실험한 비교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의 리니어리티가 좀 다르게 향상되는 부분에 차트가 있거든요. 지금 발표 슬라이드에는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일단 가만히 되고 나서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최종적으로는 요 세 개의 모델만 가지고 보여준 건데, 실질적으로 실험은 총 5개 이상 실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해당 부분 관련해서 이제 발표 끝나고 더 자세하게 찾아본 다음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